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식 챔피언으로 가는 길 전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넘버원 주챔콜의 안신혜, 문현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 유가가 이제 발목을 잡더니 시장 하락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는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올라도 악재, 내려도 악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이 많아서 그렇다 생각이 들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악재보다는 사실 어떤 종목이 지금 상황에 어울릴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정유주가 조금 빠지고 또 항공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난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옛말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주도주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지금 다음 주도주를 찾기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다음 주도주가 곧 나올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섹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역시 디스플레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올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좀 대응 전략을 짜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786-102 혹은 1023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그럼 문현진 멘토와 함께 지금부터 주식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면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제가 최대한 조언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왔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파라다이스 24,000원에 30% 조금 넘거든요. 24,000원에 30%가 조금 넘어요? 예. 네. 자, 일단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안 그래도 좀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기대가 많았는데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드 이제 보복이 좀 해제가 됐다 하면서 중국인 유커들이 또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요. 역시나 시장이 많이 빠져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졌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꽤 네, 오래 들고 있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정도의 시장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조금 추가 하락이라든지 약간의 덜썩거림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실적 같은 부분에도 사실 최근에 적자가 일어났다가 다시 흑자가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크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정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26,000원짜리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한 22,0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까지 일단은 목표가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려보고요. 일단 22,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돌파 자리가 되기 때문에 3,000원, 4,000원 이렇게 좀 힘이 실릴 수는 있는데 22,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또 빠지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에서 저는 올라오지 못한다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이제 16,900원짜리를 쌍바닥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가 지지가 안 돼도 무너질 때 크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무너질 때는 지금 비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줄였다가 저기 오히려 15,000원 이하에서 다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15,000원까지 조금 버티실 수만 있다면은 저는 그냥 시간적인 여유를 들고 간다면 역시나 15,000원을 지지해서 다시 올라올 때 수익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17,000원이 무너질 때는 손절 의견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좀 버텨볼 만하다 하면은 15,000원까지 내려갈 때 기다렸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포스코요. 포스코고요. 30만 7천 원에 20%. 30만 7천 원에 20%요? 너무 내려가지고. 네, 맞아요. 일단 자동차업이랑 조선업종이 요즘에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왜 포스코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업이랑 조선업을 생각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자동차랑 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력 판매처가 되겠죠. 근데 요즘에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조선 발주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얘가 사실 올라올 만한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기대감이랑 이런 것들을 한몫에 받으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 기대감이 조금 빠질 가격대가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25만 원까지. 사면 어떨까, 그래서. 어디요? 조금 더 사서 단가를 좀 낮춰보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괜히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추가 매수한 그 돈까지 물려가지고 괜히 높은 가격에 비중만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제가 당장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어찌됐든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라인대는 24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24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요. 저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27만 원 선까지는 금방 회복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24만 원 지지가 먼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반등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뭐 무역 전쟁 완화 이야기가 조금 나올 거다라고 저는 추측해보고 있는데 무역 전쟁 완화 이야기 나오게 되면 역시나 철강 쪽으로는 다시 수혜감이 기대감이 좀 몰릴 수 있으니까요. 24만 원 지지가 될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4만 원 지지가 안 될 때는 오히려 조금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22만 원 선쯤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한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상승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저는 일단 목표가는 본전 잡자라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안트로젠. 안트로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02,000원 50%. 102,000원에 50%요? 네, 조금은 높게 사셨네요. 예. 예, 비중도 지금 50%라는 말은 생각보다 좀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고 팔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부터는 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네네. 최근에 이제 지수는 그래도 쌍바닥 위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얘는 오른쪽 엉덩이가 무거운 바닥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11월 13일이 최저점을 만들어버렸죠. 예. 그만큼 아직은 하락세가 좀 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려면 어딜 뚫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쌍바닥이라고 하면은 쌍바닥 들어보셨죠? 네네. 네, 쌍바닥이라고 하면은 요 쌍바닥의 위쪽에 있는 꼬다리 여기 네네. 꼭지를 뚫어야 돼요. 예. 네, 여기를 뚫으면은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 쌍바닥의 최꼭대기라고 본다면은 7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저기를 뚫으면 상승세로 조금 돌아서요. 네네. 대신에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락세에 가깝기 때문에 저기만 뚫어준다면 저는 조금 더 반등을 한번 꾀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좀 더 내려가겠습니까? 여기를 못 뚫게 되면 더 내려갈 위험성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손실률이 조금 크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는 제약 바이오가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봐요. 아마 올 말에서 내년 초쯤에 이렇게 좀 강한 흐름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때 안트로젠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은 아마 이번에 75,000자리를 뚫어야지 좀 강하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크다 생각이 들어서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네네. 올라올 때 지금 본전까지 올라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제가 네. 한 7만 5천 원 되면 또 한 팔았다가 네. 또 6만 몇천 원 되면 사고 계속 일하고 있거든.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네.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괜히 손실 많이 안 내고 오히려 본전 네.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네. 조금 기다려보시고 75,000원을 뚫지 못할 때는 비중을 일단 줄였다가 예. 오히려 떨어지는 걸 좀 확인하고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지- 지금은 아직까지 뭐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네. 예, 지금은 들고 가셔가지고 75,000원 돌파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조금 기억해보자라는 그거.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태영건설. 태영건설이고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이요? 태영건설 9,900원에 20%. 아,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오늘 샀습니다. 아, 오늘 사셨어요? 예. 일단 단타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좀 노리기 위해서 사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죠. 지금 뭐 장기로 보신 건 아니죠? 예, 예. 예. 아무래도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굉장히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차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실 줄 알지 않나, 눌림목이라는 것을 조금은 보실 줄 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저는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은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우리가 하락을 할 때 그냥 주구장창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지금 태영건설은 나올 타이밍이 된 자리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죠. 네네. 네, 최근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건설업황이 불황이 올 것이다. 지금 이제 건설업황의 호황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이 한번 남아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보유하셔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요.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타이밍은 좋았지만은 자르는 게 늦어버리면은 물려버리잖아요. 예, 손절가. 그렇죠. 손절가는 지금 TV 보고 계시면은 차트상에 이렇게 저점 만들었던 자리 있죠. 네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기가 딱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쌍바닥이 되는 거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하락세가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럼 저기서 반등 나오지 않을 때는 손절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네. 네, 그게 지금 9,400원 라인대 조금 양보한다면 9,300원 라인대 정도로 보이니까요. 저 정도가 지켜진다면 저는 보유하셔가지고 상승할 때 보통은 하락의 3분의 1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12,0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수익률 좀 챙겨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손절은 9,400원이나 300원 선을 잘 선택하셔서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올라올 네. 때는 11,000원에서 한 번, 12,000원에서 한 번 이렇게 분할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이라는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4만 원에 20%입니다. 14만 원에 20%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냥 뭐 그때 뭐라 그러노? 뭐 그때 되게 좋은 뭐 호재가 있었어요. 아, 호재가 있었어요? 예. 아마 그 호재가 뭐 저기 뭐 지주사라든지 예, 지배구조. 지주사 뭐 그런 거 한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현대차가 지배구조가 뭔가 좀 변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울리는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 현대글로비스가 당장에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낼 만한 재료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현대차의 뭐 실적도 많이 빠졌고, 그죠? 네. 이제 그런 여건들이 조금 갖춰지게 되면은 자리 잡는데 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요즘에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예. 네, 다만 요즘에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일단 저기 14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 네, 14만 원짜리 정도까지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에서 네. 정리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여기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네. 근데 14만 원까지 왔을 때 맞고 빠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네, 그럼 저기서 맞고 빠지면 14만 원에 팔았다가 오히려 12만 원에 다시 사는 게 좀 유리하겠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14만 원에서 굳이 뭐 안 팔아도 되긴 하지만 장기로 본다면 근데 네. 이왕이면 좋은 매수가를 가져가지고 가는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14만 원까지 시장 오늘 이후로 더 크게 안 밀린다면은 뭐 네. 충분히 14만 원 치고 올라올 거다 생각이 드니까 보유 의견 드리고요. 시장은 아마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예. 네, 지금 오늘도 자리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흐름이라면은 한두 달 내에 14만 원 네. 자리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저기까지 네. 왔을 때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네. 안 올라간다 생각하고 맞고 떨어질 때 다시 네. 저기 12만 원 자리쯤에서 접근하자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면은 현대글로비스는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주사 문제라든지 지배구조 문제들이 잘 해결됐을 때 호재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면서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잠깐만 여기에서 여보세요? 여기서 팔아서 약간 조정했을 때 다시 사는 방법은 없나요? 오늘 팔아가지고 조정 들어올 때 사는 방법이요? 네, 그 방법은 있는데 지금 조정이 들어올지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으로만 본다면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갔을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당장에 조금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12만 원에서 팔았다가 11만 원 이하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가져갈지 아니면은 11만 원에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들고 가볼지에 대한 대응 전략은 좀 짜셔야 되는데 사실 상담이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이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한 10가지, 한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상담이 충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상담 충분하지 않고 사실은 한 100가지가 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거기서 가능성이 제일 조금 높은 시나리오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 이외의 것들도 충분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말만 고지고대로 따르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CSA 코스믹. CSA 코스믹이요? CSA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7,200원이고요. 7,200원이고요. 네, 30%입니다. 30%요? 네네. 이거 사시고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예, 그래서 5,000원 선은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쉽게 빠지더라고요. 5,000원 선까지. 그래서 그렇네요. 일단 5,000원 선을 지켜주면 좋은 자리였긴 했는데 그 지켜주길 바라는 건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뿐인 거지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시장이 안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은 내 생각이 5,000원이었던 거지 시장은 5,000원을 바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직은 5,000원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요. 지금 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4,900원짜리 딱 걸쳐 있죠, 그죠? 네네. 이게 무너지게 되면 또 떨어져요. 네, 이게 무너지게 되면 또 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 다음 자리로는 4,200원 선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4,200원 선까지 빠졌을 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빠질 때 손절하고 4,200원대 다시 잡던지 아니면 그냥 4,200원까지 빠져봤자 손실이 크게 차이가 안 나니 한번 버텨보자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안 빠지고 좀 오를 기미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게. 그죠? 네. 올라갈 수 있다면 빠져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화장품은 사실 CSA 코스믹 말고도 아모레퍼시픽 있잖아요. 네네. 네,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과대 낙폭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과매도 구간으로 보고 여기서는 반발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거기다가 거래량도 최근에 떨어져 있을 때 좀 많이 실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많이 쌀 때 많이 팔기도 하지만은 많이 사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래량이라는 게 많이 팔긴 하지만은 그만큼 또 많이 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을 때 파는 주체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지레 겁먹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밑에서 손절한 물량을 누군가가 많이 샀을 텐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이제 손실을 보지 말고 내가 이제 손실 볼게 하고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에는 역시 반발 매수세가 붙어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 업종이 아마 주도주라고 말하죠.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자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빠지더라도 저는 비중을 좀 더 실으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또 반발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예, 그거는 좀 한참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상향으로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요. CS 코스믹부터 해가지고 가벼운 종목들은 급등이 나와요. 걔는 천천히 강하게 움직이는 대신에 얘들은 가볍기 때문에 좀 팡팡 튀고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올 때는 한순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만 잘 넣어놓고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4,000원 자리로 보여지는데 저기만 지지가 잘 되어준다면은 매수가까지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올라온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이 된다면 그냥 손절하시고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걱정하면서 들고 가는 것보단 그게 낫겠죠, 그죠? 아니요, 그거는 배가 아파요? 리스크가 커서. 네, 그럼 이래도 배가 아프고 저래도 걱정이고 그러면 맨날 불안해서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주식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객관적으로 전 전망을 드렸기 때문에 제 의견 조언을 듣고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확신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화장품 업종은 다시 올라온다 생각하니까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들고 가시는 추천해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현대차 네. 14만 4,500원. 14만 4,500원. 네네네. 비중은요? 비중 10%인데요.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갈아탁하고 오늘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였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대차 그냥 회사는 별로 그냥 뉴스상도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현대차를 안 좋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현대차라는 기업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냐 안 좋냐로 따진다면 좋은 기업이에요. 현대차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돈을 그만큼 많이 벌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업이겠죠. 그죠? 네, 나라 입장에서는 삼성 다음으로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그룹이 현대차인데요. 그죠? 그런데 뉴스에서 그냥 현대차로 그냥 두 분이나 현대차 안 좋대요?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흔하게 착각하는 방법인 거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좋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무산정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현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미래에 투자하는 걸까요? 현재에 투자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투자한 거죠, 저희는. 현재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같이 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보고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절대 돈 못 벌어요. 빠져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미래로 보고 그냥 둘까요? 예, 저는 지금 저한테 그렇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시장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 한번 사보면 전부 다 빠져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좋았고 주가는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좋다고 하는 종목들 사보면은 아마 시청자님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방송에서, 언론에서, 증권사에서 뭐 전문가들이 좋다는 종목 사보면 전부 다 빠지죠, 그죠? 네네네네. 그러면 저는 반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지금 현대차가 안 좋다고 하면 개인들은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잘 안 살려고 할 거예요. 안 사겠죠. 예, 전부 다 안 좋다고 하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청자님처럼 손절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더 사고 싶을까요? 손절하고 싶어요. 손절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알려드릴게요. 현대차가 앞으로 좋을 거라는 거 결론은 말씀드리고요. 단순하게 좀 설명해서 제가 주식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굉장히 가장 기본 이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식시장은 슈퍼마켓처럼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누가 팔아줘야지 살 수 있나요? 슈퍼마켓처럼 그냥 가면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누가 팔아야 살 수 있는 구조인가요? 팔아야 살 수 있어요. 네, 팔아야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싸게 팔아줘야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겠네요. 그렇다. 네, 근데 한 분 한 분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현대차 주주님 이거 파세요라고 하면 팔까요, 안 팔까요? 팔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누가 전화를 해갖고 팔아라 하면 14만 원에 사셨네요. 저한테 5만 원에 파세요 하면 팔 거예요? 안 되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죠? 지금은 비싸게 사셨는데 싸게 팔아라고 주문을 넣고 있는, 그러니까 돈 많은 세력이라고 본다면은 어떤 지금 물량을 모으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싸게 사고 싶을 건데 우리 개인들의 물량들을 뺏기 위해서는 겁을 줘야 될까요? 희망을 줘야 될까요? 겁을 주겠죠. 지금 무섭죠? 네네. 그러면 물량을 지금 뺏긴다는 말은 그들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럼 저는 지금은 물량을 뺏길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가 네네. 물론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네네. 네, 당장은 안 좋지만 앞으로 기업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앞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기업도 자기들이 난 적자가 날 테니까 앞으로 이제 망할래라고 하는 기업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네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잘하기 네네. 위해서 노력할 때 투자를 해준다면은 나중에 올라올 때 수익이 크게 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비중 10%이기 때문에 아주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아직은 뭐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전 좀 들고 가보자 의견을 드리고요. 네네. 얘가 지금 10만 원에서 아마 9만 원대 사이쯤 바닥 잡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 정도 잡을 때 저는 비중을 한번 더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를 본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괜히 뭐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크게 내는 게 낫겠죠. 네네네. 지금 당장은 힘든 건 맞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안 샀다면 모를까. 사가지고 들고 있는 도중에는 비중을 뺏기시는 것보다 손절도 이미 많이 늦었고 네네. 솔직히 손절하시기에 뭐 30% 손실이 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손절도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도 적고 하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 낮춰놓고 반등 올라오고 상승세 이어나갈 때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증권사에서 뭐 어디 TV에서 전부 다 현대차 안 좋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네네. 시청자님이 더 이상 손실 보지 마라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네네. 네, 언론에서 주는 대로 딱 기억하지 마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겁먹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한성입니다. 네? 한섬. 한성요? 네. 한성요? 예. 한성 기업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저기 섬유. 한섬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39,200원에 40%입니다. 39,200원에 40%요? 예.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뭐 섬유 지금 그 필라 코리아가 그렇게 많이 가길래 네. 예, 한번 따라가서 한번 사봤습니다. 따라가서 한번 사보셨어요? 예. 일단 한섬이라는 기업이 가장 문제는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기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적이야 뭐 물론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거거든요. 항상 주가가 올라올 때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와서 또는 호재가 있어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올라온 기업 가지고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뭐 논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뭐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게 합당한가라고 봤을 때 이제 제가 그거를 뭐 크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조금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은 차트로만 딱 봤을 때는 고점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는 있지만 뚫지 못하고 있는 게 그냥 팩트라고 하죠. 현실이잖아요. 네, 고점을 두드리고 있는데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고 지금 당장에 뚫었어야 되는 자리가 45,000원짜리인데 저기를 못 뚫게 되면 이제 쌍봉이라고 흔히 불러요, 우리가. 네, 지금 쌍봉 만들고 내려갈 차트 모양인데 최근에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안 좋다, 지금 이건 팔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였어요. 쌍봉을 만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얘가 지금 쌍봉 만든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트 모양이고요. 실적이 좋지만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나 많은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빠지다 보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가 따라 붙게 되니까 하락세가 좀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이번에 저점을 만들었던 35,0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35,000원 무너질 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35,000원 무너질 땐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최근 단기적인 추세로만 본다면은 상향 추세를 좀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한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지켜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저는 37,000원짜리 있죠? 예. 37,000원이나 조금 더 양보한다면은 36,600원이 이번에 갭으로 뜨고 올라올 때 시가인데 저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6,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드리고요. 올라오게 될 때는 역시나 4만 원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44,000원 정도까지는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서 돌파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4만 원 뚫지 못하면 역시나 하락세이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일단은 4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예, 하이닉스요. 하이닉스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81,100원에 네, 비중이요? 50%요. 50%요? 네. SK 하이닉스는 실제로 상승을 하는 게 맞는 종목이었기도 했고 충분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사실 우리 기대감이라는 게 많이 섞이잖아요. 네. 기대감이라는 게 많이 섞여서 올라오게 돼요. 사실 201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7년 현 상태로 봤을 때요. 네. 2017년에도 충분히 급등하고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5만 원 라인대를 터치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TV에 보시면 여기에요. 저 때가 사상 최고 실적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상승 때가 사상 최고 실적이었는데 지난 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때 이후로 하락을 해버려요. 실적은 아마 저 첫 번째 상승 때보다 아마 50% 이상이 더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질 못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올 때 기대감 때문에 과하게 올라와 놓고 뒤에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수익 실현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번 첫 번째 상승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좋은 것도 맞고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건 맞지만은 거기에만큼 맞는 주가가 올라왔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대각선으로 그려놓은 저기가 적정 실적을 감안한 좀 주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8만 원 정도까지는 나와줄 것 같은데 저기 이상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코스피라든지 외국 시장 상황이 좋아가지고 시장이 조금 좋아서 수급이 붙어준다면은 9만 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시장이 그렇게까지 지금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 한 2달, 길게는 한 4달 사이에 지금 8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찾아올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단 목표가는 8만 원 잡고 본전에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고점 논란이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좀 유망할 수 있는 자율주행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은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들고 가시고요. 8만 원까지는 가겠어요? 8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7만 5천 원짜리가 뚫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못 간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만 5천 원을 뚫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6만 5천 원 밑으로 또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7만 5천 원 뚫게 되면은 8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7만 5천 원 뚫지 못하면은 역시나 밑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 정도쯤 손절 라인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만 5천 원에서 좀 줄여야겠네요. 네, 7만 5천 원 뚫지 못할 때는 좀 줄이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챔콜 여러분들과 속전속결로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바이오가 들어왔습니다. 연중 고점 근처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11만 원에 사셨는데 비중도 상당하셔요. 지금 6,4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바이오가 11,000원인 것 같은데요.
11,000원에 이렇게 사셨다라고 본다면 사실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올라올 때 뭐 췌장암 그 약을 개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슈 제일 꼭대기에 사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탈출하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은 이거는 주식을 거의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아니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반등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자리 잡는다라는 게 조금 눈여겨볼 만해서요. 6,000원 지지가 되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기 위해서 6,000원 자리에 추가 매수하셔서 일단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슈팅 시 좀 매도하는 전략이 낫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5만 원 근처에서 잡으셨네요. 4분기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멘토님?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자기들이 실적이 앞으로 조금 좋든 나쁘든 이미 올 초 그리고 작년 말까지 너무 과하게 급등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매수 구간이 끝나고 나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자꾸 빠진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는 뭐 크게 유망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성장성으로만 본다면은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크게 치고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발 매수세라든지 시장이 들어올려질 때 역시나 시가총액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상승이 조금 이어질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간에는 47,000원 정도를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천으로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환인제약이 들어왔는데요. 24,000원에 20%로 비중 두고 사신 분의 사연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73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연초에 담으셨다면 상당 기간 마음고생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멘토님? 일단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피해야 되는 차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쌍봉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쌍바닥이 바닥을 잡는 차트 모양이라고 한다면요. 반대로 뒤집은 모양은 쌍봉이에요. M자 모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M자 모양을 만들게 되면은 고점을 더 이상 뚫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상승보다는 더 크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쭉 빠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많이 반등이 크게 없이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의 단기 반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기 반등 때 탈출하지 못하면 아마 큰 하락세를 좀 모면하지 못할 거다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반등 시 저는 19,000원 이상에서 손절, 그러니까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손절하셔서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밑으로 빠질 때는 지금 만들었던 저점이죠. 16,000원이 무너질 때는 엄청 대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라는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환인제약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 골라봤는데요. 바이로메드 21만 원에 60% 비중 두고 사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금 가격이 0.22% 오름세를 보이면서 18만 6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 대비 조금 내려왔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것도 차트적인 움직임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미사이언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차트 모양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상승 이후에 횡보가 나오는 차트 모양인데요. 흔히 이런 차트 모양은 급등을 시켜놓고 우리 세력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물량을 팔아내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가 상승을 급등을 해놓고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사실 19만 원이 무너질 때 손절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하락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절 오늘은 하실 필요 없다 생각이 드는데 17만 8천 원이 지금의 저점이기 때문에 저기 무너질 때는 큰 장대 음봉 만날 수 있으니 저는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문현진 멘토와 함께 할 수 있는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광명시 평생학습원 3층 304호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02077-6244번으로 연락주세요.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11시 50분 함께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 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